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3은 70번째 봄을 맞아 유례없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려진 역사에 올바른 정의를 되찾기 위해 쌓아온 제주도민의 부단한 노력이 빛을 발했던 한 해였는데요. JIBS는 그에 발맞춰 동백꽃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혹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43곳의 현장을 찾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노라 다짐했는데요. 오늘 4.3 71주년을 맞아 아직 전하지 못한 아픈 역사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려 합니다. 해안마을도 중산간 마을도 아닌 곳에 위치한 도평동. 빌라가 촘촘히 들어서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마을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제주시 끝자락에 자리 잡은 도평리라는 마을입니다. 도평리는 그 동쪽과 서쪽에 무수천과 하운천이 흐르고 있고 그 중간 지대에 넓은 뱅디에 마을이 설정됐다고 해서 도평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3 당시 도평리는 250여 호의 가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50여 명의 그 희생을 낳았는데요. 자, 오늘은 도평리에 남아있는 4.3의 흔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진 세월을 견디다 사라져버린 마을의 흔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대나무 숲을 헤치고 들어간 곳에는 나이든 팽나무가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도평동의 잃어버린 마을 웹뱅디입니다. 와평동이라고도 하죠. 4.3 당시에 사람이 살았던 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요. 아까 걸어왔던 올레가 보이고요. 이렇게 대나무 숲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가 다 집터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섯 개 조용한 농촌 마을이 터를 잡았던 도평리. 여기도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4.3 당시에는 일가족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 도평의 작은 마을은 복구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만 것인데요. 4.3의 광풍 속에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까지 도평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 도평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김영효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그 상황이 와도 사람을 왜 그렇게 마음대로 죽이는가? 사령부에서 이제 그 초토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다 그 피난 가게끔 밑으로 우리 도평에는 그래도 반공이 투철한 이장이 있었고 뭐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해변으로 내려가는 게 아마 주저미저 했던가 봐요. 그러는 순간에 낮에는 경찰이 와서 이제 못 살게 굴었고 군인들이 또 합세해가지고 밤에 잠자는 사람 일려 와가지고
팬티 입은 사람은 살려주고 옷 입고 잔 사람은 무조건 원래 앞에서 쏘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얼른 저 제주도 말로 그 속과 이를 빨리 내려갔으면은 많이 안 당했을 건데. 죄가 없어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도평 주민들은 속절없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하고 말았는데요. 김영휴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돌아갔다고 했죠. 네, 제 아버지도 대중 모인 뒤서 기침 한번 잘못했다가 너 나와. 누구하고 이제 같으면 사인 줬느냐? 무슨 연락을 하는 기침이냐 해가지고 그 에어로 소총으로 머리를 치고 때리고 하다 보니 총이 부러져 버렸어. 부러진 총으로 막 때려보니까 그때 절명 상태로 있다가 그때 뭐 병원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갔는데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타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갖은 고문을 했던 당시 토벌대.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주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야 할 학교 운동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평초등학교인데요. 1949년 1월 3일 우리 도평리 주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함정 토벌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그 함정 토벌 사건으로 도평리 주민 80여 명이 희생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만큼 도평 주민들 뇌리에는 깊이 각인돼 있는 사건이고요. 당시 외도지서 경찰과 함께 토벌 작전을 펼쳤던 이연대 특공대원들. 사진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폭도로 가장코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들은 무장대로 위장한 채 주민들에게 접근해 무분별한 학살을 감행한 것인데요. 그렇게 무고한 도평 주민 149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토벌대는 일부 주민들을 도피자 가족으로 지목하여 하원 천변 뒷밭, 외도지서 서쪽밭 등으로 끌고 가 총살하는데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주민들을 학살했던 걸까요? 그 당시 그 외도지서 경찰들이 굉장히 포악한 토벌 작전을 펼쳤는데 그 함정 토벌, 함정을 놓아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외도지서에서 그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을 학살한 그런 계기가 된 게 있었죠. 12월 말에 구연대와 이연대가 교체됩니다. 이연대는 한병선을 사령관으로 하는 토벌 군인들이었죠. 이 토벌 군인들은 제주도에 오자마자 구연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죠. 이런 입장에 따라서 외도지서에서도 도평에 와서 그러한 학살을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한 그런 사건으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저 본인들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학살이었다니 이토록 가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비인간적인 함정 토벌 대상에 사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평동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한 흑룡사까지 광기 어린 토벌이 계속됐는데요. 사실 이 사찰은 용장굴이라는 자연동굴이 존재해 용장사로 불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 근처에 용장굴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도 많이 했고 또 그 당시 주지 스님이었던 백인수 스님은
굉장히 주민을 아끼고 선민의식이 강한 그런 스님이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그 토벌대들한테 들어가서 1월 3일 날 함정 토벌 당시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 있다가 외도지서에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1월 3일 날 마을이 불타고 학교도 불타고 할 때 이 용장사도 함께 불타고 맙니다. 주민들의 피신처가 되어주려 했지만 불에 타버린 용장사와 수차례 총에 맞아 희생당한 백삼만 주지스님. 겉으로 아주 평안해 보이는 흑룡사의 이면에는 이런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 아름다운 섬 제주의 이면에는 아직 화해와 상생의 손길이 필요한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4월엔 가슴에 동백꽃을 달고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4.3) 대한민국의 역사로 굳건히 자리해 앞으로 찾아올 제주의 봄이 따뜻해지길 기원합니다.